이번에는 가로수길 상권의 현장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가로수길은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유명한 번화가 중 한 곳입니다. 3호선과 신분당선 환승역인 신사역 8번 출구에서부터 이어지는 이곳 가로수길에도 여지없이 우리나라 경제 위축과 공실, 폐업이라는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는 11개월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은 무려 마이너스 95%입니다. 전방위적으로 나라의 경제 규모가 급격히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권에서도 잘 되는 상권, 새로 뜨는 상권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곳 가로수길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특히 가로수길에 공실이 넘쳐나는 이유는 주변 상권으로 수요를 빼앗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가로수길이 수요를 어디로 빼앗겼는지, 가로수길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어디로 옮겨갔는지 입지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곳 가로수길에는 랜드마크 카페 커피 스미스 가로수길점이 있었습니다. 억대 월세를 호가하던 이 가로수길의 중심 대로변에서 2008년에 오픈한 후로 무려 13년 동안 버텨왔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코로나와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하였고 그 매물이 2021년 당시 임대 조건 보증금 20억에 월세 1억으로 나왔었습니다. 사실 몇천 원짜리 커피를 팔아서 각종 비용을 내고도 월세 1억을 감당하면서 장사를 해왔다는 게 대단하긴 합니다. 이제는 거리두기도 사실상 종료되었고 사람들이 다시 밖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가로수길을 찾던 수요는 다 어디로 이동하였을까요? 가로수길을 찾던 수요는 크게 두 군데로 이동하였습니다. 한 곳은 가로수길의 바로 뒷골목인 세로수길이고, 다른 한 곳은 압구정 로데오 거리입니다. 세로수길과 압구정 로데오 중 먼저 세로수길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로수길이 중심축이라면 세로수길은 그보다 하나 안쪽으로 들어간 골목입니다. 가로수길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명품 브랜드도 그 엄청난 월세를 버티지 못하고 나가 떨어지는 바람에 폐업으로 인한 공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만 안쪽으로 들어간 골목, 즉 세로수길 쪽은 상대적으로 월세가 저렴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전보다 번성하고 있습니다. 세로수길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브랜드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개성 있는 점포들이 들어와서 손님을 끌고 있습니다. 가로수길이 망하고 세로수길이 뜨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렴한 월세, 두 번째는 동선상의 장점입니다. 가로수길이 지고 세로수길이 뜨는 첫 번째 이유, 저렴한 월세입니다. 사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로수길이 메인이고 가로수길에서 하나 안쪽으로 들어와야 세로수길 골목이기 때문에 월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또한 가로수길은 왕복 2차선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변의 상가이지만 세로수길은 차가 다니기 어려운 좁은 골목의 상가이기 때문에 월세가 저렴합니다. 가로수길이 지고 세로수길이 뜨는 두 번째 이유는 동선상의 장점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가로수길과 세로수길의 입지 특징 그 자체가 요즘에는 오히려 세로수길의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세로수길은 가로수길에서 하나 안쪽으로 들어와야 하지만 오히려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사역을 기준으로 볼 때는 세로수길이 가로수길보다 가깝습니다. 그리고 가로수길은 지금 영상에서 보고 계신 것처럼 왕복 2차선으로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 폭이 두세 사람이 겨우 다닐 정도로 매우 좁지만 세로수길은 차가 다니기 어려운 골목이라 차가 없으니 보행자 친화적인 환경이라 사람들이 편안히 다니기 좋습니다. 월세도 싸고 역에서 가깝고 사람들이 걷기 편한 골목이니 당연히 세로수길이 뜰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넓게 보면 신사역 상권 중에서 가로수길 상권 수요 중 일부가 세로수길 상권 수요로 옮겨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가로수길 상권의 수요는 어디로 이동하였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로수길의 나머지 수요는 압구정 로데오로 이동하였습니다. 가로수길이 있는 신사동과 압구정 로데오 거리가 있는 압구정동은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가로수길에서 차 타고 5분이면 바로 압구정 로데오 거리입니다. 사실 압구정 로데오 거리 상권은 90년대 말, 2000년대 초중반까지가 피크였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유재석 씨와 이적 씨 듀오가 불렀던 압구정 날라리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의 배경이 90년대 압구정입니다. 그만큼 90년대에는 압구정이 인기가 많았지만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말처럼 압구정도 2000년대 후반,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물간 상권이 되었습니다. 그런 압구정이 이제는 다시 상권의 중심으로 돌아와 가로수길의 수요를 일부 흡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압구정 로데오 거리가 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임대료가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인근 도산공원 상권과 시너지를 내기 때문입니다. 압구정 로데오가 뜨는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시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버티다 못해 이제는 버틸 힘이 없을 정도로 상권이 죽어버리자 압구정 상권 임대료가 큰 폭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상권이 죽고 임대료가 낮아지자 다시 다양한 업종, 각양각색의 이목을 끄는 점포들이 압구정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아져서 유동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명불허전이라는 말처럼 압구정은 최근 예전의 그 명성을 다시 되찾고 있습니다. 인기가 너무 많을 때는 임대료가 치솟아 장사를 할 수 없어서 상권이 죽었고 상권이 죽으니까 임대료가 계속 내려가면서 다시 상권이 살아나는 죽어야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압구정 로데오 상권입니다. 그리고 압구정 로데오가 뜨는 두 번째 이유는 인근 도산공원 상권과의 시너지 덕분입니다. 도산공원 상권에는 최근 유행하는 여러 브랜드들의 팝업 스토어가 생기면서 핫플레이스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도산공원을 찾는 수요가 압구정 로데오에도 같이 오면서 상권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강남 신사동의 가로수길 상권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고 계신 것과 같이 가로수길에는 공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가로수길의 특성상 구분 상가가 아닌 통건물 상가가 더 많고 통건물 전체가 임대로 나오다 보니 아예 거리가 다 비어버린 것 같은 휑한 분위기가 참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점점 위축되고 있는 영향도 받고 있으면서 안 그래도 자동으로 점점 줄어들던 수요를 심지어 세로수길 상권과 압구정 로데오 상권으로 빼앗기다 보니 상권의 황량함이 더욱 가속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 압구정 로데오 상권이 부활한 것은 임대료가 큰 폭으로 낮아진 덕분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상권이 부활하기 위한 정답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결국은 임대료가 낮아지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임대료가 낮아져야 다양한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들어설 수 있고 그래야 손님들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당연한 이치입니다. 마치 겨울에 보일러를 한 25도 정도로 맞춰두면 보일러가 올라가면서 26도, 27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보일러가 꺼지고 22도, 23도로 내려갔다가 하면서 25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상권의 임대료도 적정 수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해야 건물주와 장사하는 사람, 손님이 다 같이 상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버리면 결국 부작용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작용의 사례가 지금 보고 계신 이곳 가로수길 상권입니다. 저는 항상 부동산을 직접 발로 걸으면서 현장의 분위기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상가, 사무실 할 것 없이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곳 가로수길에서도 지인들과 몇 번 생맥주도 먹고 하면서 여러 추억이 있는 곳인데 이렇게 망해가는 것을 지켜보니 마음이 착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라는 말 한마디만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 앞으로도 꾸준히 우리나라 부동산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직접 발로 걸으면서 현장의 이야기를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현장 답사 후 영상에 다 담지 못한 뒷이야기를 정리한 보고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 네이버 블로그에도 다양한 부동산 관련 이야기들을 올리고 있으니 영상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멤버십이나 블로그가 생겼다고 해서 기존에 올라가는 영상의 양과 질이 절대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